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타로가 들려드리는 사랑 이야기, 네, 12번째 시간인데요. 이 여름에는 또 어떠한 사랑이 펼쳐질지, 저는 좀 여름에는 겨울에는 또 여름, 이렇게 좀 그 계절에 맞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한여름에 눈이 내렸으면, 또는 한겨울에 이렇게 뭐 팥빙수를 먹었으면, 뭐 이런 약간 좀 낭만적인 그런 것들이 좀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재회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고자, 네, 타로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12번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을 뽑을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집중하셔서 카드를 한번 같이 한번 뽑아 보실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좀 아름다우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재회를 기다리시면서 조금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로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12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중간에 혹시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몇 장의 카드를 더 임의적으로 뽑는 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건 픽원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픽원 카드를 원하시는 분은 좀 더 즉각적인 그런 해답이 필요하신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픽원 카드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하루 이틀 정도 후에 7월 중반 이후에 연애운과 재회운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타로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12번째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예쁜 카드죠? 클림트의 유명한 그림이네요. 자, 더 문 카드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뭔가 굉장히 낭만적이면서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네요. 잠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철의 가사를 보면, 물론 그 정철의 님은 임금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 여인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니 안개와 구름이 그걸 막고 있고, 답답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보니 거기에는 파도가 치고, 내가 그 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다 지쳐서 선잠이 들죠. 근데 선잠이 들어서 그 안에서 사랑하는 님을 만나게 되는데, 드디어 회포를 풀고 사랑하는 님과 이야기를 하는 순간, 너무 아쉽게도 새벽을 알리는 첫 닭이 울어서 잠이 깨는
그런 시가가 생각이 나네요. 참 연락하기도 힘들고 연락도 되지 않고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은데 전화기를 들었다 다시 내려놓고 그 마음이 오죽 아프겠습니까? 참 안타깝네요. 이 대회를 기다리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대회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친구처럼 얘기라도 하자. 근데 얘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꿈속에 있네요. 자, 좀 우울한 밤이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카드를 볼까요? 네. 이미 돌아선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킬 방법을 찾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십 통의 받지 않는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겨놓고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려고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오늘까지 연락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걸로 알게. 하지만 사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연락이 안 오면 내일도 기다릴 거야. 모레도 기다릴 거야.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방,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마음은 한없이 밤입니다.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도 많을까요? 많이 지친 모습이네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꿈에서라도 잠깐 볼 수 있으니까 이별한 후에는 아파서 울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잠깐이라도 꿈에서라도 보기 위해서 계속 잠만 자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별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힘드신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 사람에게는, 그 상대방 분에게는 뭔가 비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랑 제일 가까워야 하는데 나만 모르고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낮보다 밤이 더 편한 건 내 표정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없기 때문인 건 우울하기 때문일까요?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참 많으신 그런 상대를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비밀도 너무 많고 연락도 되지 않고 도대체 그 여인은 지금까지 누굴 사랑한 걸까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한 걸까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데 네. 감정이 너무나 넘쳐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행복한 기억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 행복한 기억 속에서도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었을까? 라는 그 의문이 더 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을 하는 동안도 힘들고 끝나고 나서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에도 힘들고 인생에 한 번쯤 폭풍처럼 지나가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겪는 사람에게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우울하실 수 있어요. 감정도 굉장히 많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신 상황이네요. 근데 그 시간이 짧지 않아 보여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조금 자리 잡고 있고, 분노, 복수. 하지만 지금은 헤어진 지 좀 시간이 지났고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미움의 원인조차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왜 헤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헤어졌는지, 왜 우리가 만날 수 없는지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고 잘못된 것을 알면 고칠 수 있는데 말을 해주지 않네요. 가면 속에 꽁꽁 그 사람은 숨어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지. 그냥 그렇게 가버리지 말고 말 좀 해주지. 비밀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주인공 분은 굉장한 우울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단잠을 자는 듯 포근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꿈에서나마 헤어진 연인을 볼 수 있을까? 꿈속에서조차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네, 상처가 너무 많으시네요. 자, 이 여인은 굉장히 밝고 예쁘고 소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꿈도 많고 이루어낼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참 저런 여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내 이상형의 남자야. 이럴 만큼 굉장히 멋진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회적인 얼굴과 내적으로 그런 얼굴이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이네요. 낮에는 누구보다 당당한 사회인으로 또는 누군가로서 살아가지만 밤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울부짖고 있는 처량한, 연약한, 떨고 있는 그런 새처럼 보입니다.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엔 웃다가 밤에는 다시 울어버리는. 정말 너무 외로운 그런 모습이네요. 상처도 너무 많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도 지금 많이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 가면이 뭘까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그 가면을 벗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는 보내주셨잖아요.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어서, 감정은 일방적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했고 만나셨다면 분명히 끝남에 있어서도 이유를 명확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려워서 그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만 아프겠어요? 사랑을 같이 했는데. 그쵸? 어떻게 한 사람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프셔도 그 사람도 아프네요. 여러분들이 우울하시면 그 사람도 우울합니다. 그 사람도 가슴속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네요.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역시 가슴속에 여러분과의 깊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네요. 이제 조금 무엇인가 해볼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감정에 발을 묶이고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은, 오늘의 주인공은 아주 컴컴한 곳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달빛, 그런 사랑을 하신 분들 같습니다. 이 사랑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이 사랑은 어쩌면 어둠 속에서만 만나야 하는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았네요. 너무 위험하니까,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치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사랑은 가득하게 차 있었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돌아서야 했던 어떤 이유들이 보이네요. 나는 결국 혼자 남아서 이 상처들을 혼자 치유하고 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하면서 사실은 한 통화도 할 수 없었던 현실, 이게 끝난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지금의 현실, 여러분들이 많이 우울한 그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어쩌면 이 주인공은 지금 재회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쌍둥이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한가득 사랑이 있다는 건 느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가네요. 이제 헤어진 지 조금 지났고 조금은 감정을 추스리고, 아,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헤어졌구나.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만날 수가 없구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거나. 난 언제쯤 달이 아닌 태양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가슴을 죄어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도 나를 기억하고 있네요. 그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나도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 바닥에는 항상 이렇게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우울의 깊은 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네요. 그죠? 이 반복되는 사랑, 이 반복되는 우울감, 이 사랑이 지속돼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이 아픔, 여러분은 과연 견뎌내실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네요.
하지만 달이 떠오른다는 건, 또 달이 떠올랐다가 진다는 건 새벽이 온다는 뜻이고, 새벽이 또 왔다는 건 태양이 뜬다는 것이고, 태양이 뜨면 또 다시 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우울함, 슬픔, 고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견뎌내는 순간 어쩌면 달보다, 또는 그 새벽에 반짝이는 별보다 더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이스 오브 펜터클스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어쩌면 축제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정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언제나 그 결과는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굉장히 꿈꾸는 듯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가진 문 카드가 나왔고요. 이 카드가 들려준 오늘의 사랑 이야기는, 꿈에서라도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잠에서 깨지 않으려는 그런 안타까운 몸부림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커다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또는 이 주인공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너무나 많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너무 많은 추억들과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도 못해요. 하지만 달이 지고 다시 새벽이 오고 해가 뜨듯이 여러분에게는 아름답고 멋진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니 조금 우울하지만 이 시간을 좀 버텨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밤 시간이 굉장히 우울한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말 경이로운 시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밤은 굉장히 매혹적인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 속에, 꿈 속에 사랑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은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반드시 어떠한 또 다른 사랑의 바탕이 될 거라고 믿으시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는 상대방과 만나는 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일, 나를 드러내주지 않았던 일 등등 너무 많은 일들에서 발목이 묶이셨던 사랑을 하셨다면, 이제는 밝고 좀 이렇게 화사한 축배와 같은 축복받은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타로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오늘 12번째 시간은 꿈꾸는 듯한 여인의 안타까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오늘의 사랑 이야기도 긍정적이네요. 여러분에게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위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장가처럼 틀어놓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힘내시고요. 간지쌤이었습니다.